무작정 읽기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일부 제3장 소유자 사회의 창안 135페이지입니다. 로 그리고 앙시엠 예심기 영구적 권리들의 중첩. 앙시엠 예심기의 로는 일종의 영주 양도세다. 과거에 유효 영주권이라고도 불리는 토지 영구 사용권을 취득해 이 권리를 다른 경작자에게 팔고 싶은 농민은 바로 이 토지에 대한 직접 영주권 자격을 지닌 영주에게 일종의 양도세, 로를 내야만 했다. 직접 영주권 자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판권이 포함된다. 실제로 로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상당한 액수 있었고 전형적으로는 매각 총액의 12분의 1에서 절반 사이, 즉 임대료 2년치에서 10년치 사이였다. 이러한 납세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영주가 해당 토지에 행사한 재판권과 관련이 있었다. 영주가 거기에서 재판을 관할했고 거래를 등기했으며 재화와 주민의 안전을 보장했고 분쟁을 해결했던 것인데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대가가 토지 사용권 이전 시에 납부하는 로였던 것이다. 이러한 로에 연례적으로 또는 미리 세액이 획정된 경우에 따라 여타 납세가 수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흔히 로라는 용어는 단 하나가 아닌 일군의 의무와 납세를 지칭했다. 이러한 세금의 법적 기원을 감안하면 교회 11조나 공적 영주권처럼 로도 보상 없이 폐지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로가 애초의 영주권 행사를 넘어 너무나도 널리 확산되어 실행되고 있었음을 간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무런 보상 없이 로를 없애는 건 혁명기 입법자들 또는 적어도 이들 중 가장 보수적이거나 혹은 덜 무모한 이들이 보기엔 사회적 소유 질서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자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위험 부담을 지는 일이었다. 로는 토지 소유권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 같은 세금을 영주에게 내었다는 겁니다. 유효 영주권을 산 겁니다. 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데 넘길 때에 취득세를 영주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을 것이다 봤는데 혁명기 입법자들이 보기에는 소유질서 전체를 문제될 수 있겠다 해서 로를 없애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입법자들이 소유권 자체를 거부하면 그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로조차도 철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앙시엠 예심기에 더 일반적으로는 구례의 여러 삼원사회에서 소유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토지 또는 대개 하나의 동일한 재산에 여러 층위의 영구적 권리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이 권리를 다른 경작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토지 영구 사용권을 소유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예컨대 타 토지에서 얻는 수확을 통해서든 아니든 간에 현금이나 현물로 된 연간지대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영구 지불금을 받는 징세권을 소유했고 세 번째 사람은 토지 거래 시 발생하는 징세권을 누렸고 예컨대로 네 번째 사람은 토지 생산물 활용에 필요한 화덕이나 재분기를 독점했고 부가죠. 다섯째 사람은 종교적 축일이나 특별한 기념일 같은 날에 수확물 일부 공납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어떤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소유했다 해도 그 사람만이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계층이 사람들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거기서 그들의 몫을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들 각자는 영주, 농민, 주교, 종교단체 혹은 군사조직, 수도원, 동업조합, 부르주아일 수도 있었다.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복수 권리를 종결시켰고 재화를 소유한 사람만 단지 영구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따라서 세금 징수와 새로운 법규 제정 같은 국가의 영구적 권리를 제외한 모든 여타의 권리는 예컨대 장단기 임대차 같은
일시적인 권리일 뿐이었다. 대혁명은 두 특권 신분의 권리와 의미로 규정되는 앙시eng 예짐기 영구적 권리들의 중첩이 아니라 사적 소유자와 중앙 집권 국가라는 본질적인 두 행위자에서 출발해 사회를 재구조화하고자 했다. 앙시eng 예짐기에는 이런 권리들이 중첩되어 있었다면 대혁명을 거치면서 중앙 집권 국가와 그리고 사적 소유자 이렇게 두 행위자에 의해서 그 사회를 구조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의 경우 대혁명이 수립한 해법은 새로운 소유자 사회의 핵심이자 상징적 제도인 공공토지대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사회는 토지대장을 자신의 창립 증서로 삼아 중앙집권 국가와 국가를 체현하는 단위인 데파르트망과 코뮌 차원에서 앙시eng 예심의 특징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던 영토와 사법체계 대신에 데파르트망과 코뮌, 도지사와 군수로 이루어진 지도가 세심하게 작성되었다. 토지, 산림, 주택, 건물, 창고, 공장 및 온갖 재산과 소유에 대한 합법적 소지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목록을 대형 장부에 꼬박꼬박 정리했다. 이라여 혁명의회들은 1790에서 1791년부터 제정된 새로운 조세 재정 제도의 틀 안에서 로를 국가에 이전하는 걸 매우 자연스럽게 결정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양도세는 주로 토지와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누진세 형식을 띄었고, 이 세금을 통해 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와 필요시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도록 했으며, 그리하여 이 세금은 이제 증서 작성을 책임진 공증인에게 내는 소소한 추가 비용을 제외하면 공권력에 바쳐졌다. 21세기 초 프랑스에서도 이 양도세는 여전히 말하자면 이 시대에 만들어진 형식으로 존재하며 대략 2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데 이는 무시할 일이 아니다. 1789에서 1790년 논의에서는 로가 영주세가 아닌 국세여야 한다는 것과 토지대장을 작성해 소유를 보호하는 임무가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만 한다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이것이 새로운 소유주의 정치체제의 토대 자체였기 때문이다. 도리어 전반적인 골칫거리는 오래된 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었다. 과거의 수혜자들에 대한 보상 없이 로를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로를 일종의 정당한 소유권 또 다른 형식하에 새로운 법의 법률 용어로 다시 재기입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다루어야만 하는가, 그도 아니면 로를 어떤 보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1789에서 1790년에 의회는 로에 대한 전면적 보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산표가 확정되었다. 농민이 또는 더 일반적으로 늘 최종 토지 경작자인 것은 아니었고, 이와 관계없는 부동산 사용권 보유자가 되사려는 로의 액수에 따라 최종 판매 총액의 3분의 1과 6분의 5 사이의 액수로 로를 되살 수 있었는데 이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 액수를 다 마련할 수 없다면 그때 로는 등가의 임대료로 대체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로의 매수 가치가 재산 가치의 절반으로 확정되면 절반의 임대료, 이 모든 것은 국세에서의 새로운 양도세와는 별개다. 이렇게 의회는 농노제와 결부되어 있지만 임대료로 변형된 이전의 부역처럼 진정 낡은 봉건적 권리가 근대적 소유권이 되리라고 기대했다.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로까지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1793년 국민의회는 이러한 논리와 급진적으로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로는 보상 없이 폐지되어야만 했고, 그리하여 토지 사용자들은 자본이든 임대료든 조금도 지불할 필요 없이 토지의 충분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다. 이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의회의 사회적 재분배 야망을 잘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단기간 지속될 것이었다. 1793에서 1794년 총재정부, 1795에서 1799년 하에서 집권정부와 재정기, 1799에서 1814년 하에서는 더욱더 나라의 새 지도자들은 납세 유권자 헌정과 대혁명 초기에 더 보수적인 쪽으로 명확히 기울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1793에서 1794에 결정된 로의 완전한 폐지 형식의 소유 이전을 무효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농민과 여타 해당 수혜자들이 새롭게 얻은 권리를 쉽사리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혁명기에 이루어진 다수의 역전된 판례들이 과중한 소송을 만들어냈고, 특히 유산 및 상속 관련 소송은 19세기 상당 기간 동안 법정을 장악했다. 1789년에서 1790년 사이에서 국민의회는 로를 전면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1793년에는 로를 보상 없이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다가 이것이 또 총재정부, 집정정부, 재정기를 들어서면서 그 로의 완전한 폐지를 무효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롭게 그 토지 소유권을 얻게 된 농민들이나 기타 수혜자들이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들을 만들어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138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